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김삼희 씨의 2022년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월 급여는 200만원. 자, 요거를 12달치를 곱하면은 2,400만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여 600만원, 연월차 수당 26만원, 그 다음에 매월 식사대 12만원. 근데 현재는 20만원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2022년도 문제라서 그냥 작년에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만원 비과세이고, 2만원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거 12달 나눠버리면은 24만원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해주면 돼요. 비과세는 그냥 놔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총 금액이 이제 얼마 이게 나오게 되냐면은, 3,0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러면은 3,050만원은 요쪽에 해당이 돼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750만원 플러스 3,050만원에서 1,500만원을 빼버리면은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1,550만원이 나와요. 거기에 15%만큼 해줘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이게 얼마냐면, 이 금액 봤을 때 232만 5천원, 즉 985만원만큼 비용으로 차감이 되는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2067만 5천원이 나와요. 그래서 2067만 5천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다음 중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거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62번에 대한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으로 수령한 기타 소득은 총 수익 금액의 60%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필요 경비 중 큰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의 총 수익금의 80%와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대회는 실제 필요경비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80%만큼만 거의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형식상에서는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복권, 당첨, 소득가,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건 아닙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고요. 기타 소득금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만 이거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두 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종합소득 공제 대상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김삼일 씨의 2022년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단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 모두 김삼희씨 공제 대상자의
포함을 합니다. 자, 기본 공제입니다. 그럼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추가 공제는 넣으시면 안 돼요. 추가 공제 넣었다가 틀리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 공제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본인 김삼일씨, 요거는 공제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 34세 연간 근로소득금액 1200만원이랍니다. 이거는 공제 안 돼요. 왜냐? 100만원 이하인만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 김혜계 61세 이자 소득 500만원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가능하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1세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김감사 21세의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 금액은 없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딸 김택스입니다. 고등학생이죠. 20세 이하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만원에 총 4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6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3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권 상장 법인이 대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양도하는 거는 양도소득으로 봐요. 원래는 주권상장법인은 양도소득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대주주라고 하면은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10년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거는 뭐 양도소득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부과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거는 양도소득 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당첨권은 그러니까 분양권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건물을 판매하는 거 매매업자가 이제 판매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득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기역 디귿리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삼일 씨의 종합소득세 차감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요거는 뭐 소득세 계산 구조에 의해서 이제 보면은 산출 세액이 이미 나와 있죠. 지금 4천만원. 거기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빼줘요. 여기 이제 연말정산 뭐 이런 부분 있죠. 거기서 200만원, 100만원 더해주면은 3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기납부 세액을 빼줘요.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빼주면 돼요. 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근데 거기에 가산세가 있네요. 가산세는 더해줘야 돼요. 100만원.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3700, 2700, 2800. 그래서 65번에 다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의 근로자 이영희씨가 개인적 사유로 2022년도 8월 20일에 중도 퇴사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급여는 2022년 9월 1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중도 퇴사를 하게 되죠. 자, 8월 20일에 중도 퇴사를 하면은 그럼 이때 연말정산은 언제쯤 할 거냐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급일이 언제냐면은 9월 10일이 이제 지급일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9월 10일에 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8월 20일에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9월 10일 하는 게 원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하면은 9월 10일이고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언제냐면은 10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해당하는 정답은 2022년도 9월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를 나눈다. 맞습니다.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나눈다는 거 맞습니다. 자, 원천징수 제도는 가세당국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 의무자는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데 2번은 왜 틀렸냐면은 조세 수입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원천징수가 세율이 좀 더 세긴 하거든요. 원천징수가 세율이 좀 더 세고, 근데 이게 부담을 이게 줄이냐 올리냐에 이런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원천징수가 세율이 좀 더 세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납부를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종결되고 그냥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봤을 때는 세부담이 좀 원래는 좀 크긴 크죠,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6%짜리랑 20%짜리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납세 의무자는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라기보다는 저는 납부를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예납적 원천 징수도 이러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틀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신고 바로 하고 그냥 바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든지 그러한 부분 봤을 때 원천징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대로 징수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일용 근로자인 김철수 씨가 일당으로 7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3일이 원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김철수 씨가 일당으로 70만원을 이제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냐고 했을 때 70만원에서 15만원을 빼줘요. 하루 일당으로. 거기에 세율을 6%만큼 적용해 줍니다. 거기에 산출세액이 나오면은 근로소득세 감면에 55%를 감면해줘요. 그러면은 신고 납부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14,85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산식은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69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맞죠? 이거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10%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거 꼭 잘 읽어봐야 돼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사업자의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자, 이거 반대로 했죠.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게 아니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이렇게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얘기한 부분이라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은 전단계세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답니다. 맞죠?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최근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의 효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증세법 뭐가 있나? 부가가치세 인상론 솔솔.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이제 있을 때 부가가치세를 이제 올리자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박으로 인해서 이게 없어져 버렸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원래는 처음부터 10%가 원래 아니었고 부가가치세를 사실 이제 올리고 내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종 이제 10%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다에 대한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삶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거지만 한국은 사실 이제 간접세로 걷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확보도 추가적으로 가능은 한데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에 세금까지 올려버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안 올리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제 신문기사가 이제 돼 있는데 중략과 후략 사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을 올리자는 주장도 있다. 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1%를 더 올리면은 5조에서 7조 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사실 부가가치세 10%가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상당히 낮은 세율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올리지 않는 게 더 좋죠. 세금 많이 납부해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그렇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조세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여기 대신 유튜브 많이 왔으면 진짜 네. 15% 15% 올리면은요. 네. 뜬금없지만 15% 올리면은요. 만약에 1000원짜리인데 부가가치세 100원 낼 거를 150원 내잖아요. 우리 부가가치 특징 중에서 다단계 세율 있잖아요. 다단계 세율을 올리잖아요. 150원만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00원짜리 금액이 물가도 엄청 올라가지만 세금도 그 사이에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2000원, 4000원 주고 사야 돼요. 진짜로. 중간 유통에서 이제 워낙 이제 마진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15%로 올려야 된다는 거는 세수 확보로 인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현행
10%의 복지 재정 몫으로 2%포인트 통일제한 마련을 위해 3% 인상해야 한다.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율 인상 효과를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세율이 올라가면은 가격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2번.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입제와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 그럴 리가요. 수입하는 제와도 15%까지 올려버리는데 당연히 세율이 올라가니까 증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에요. 큰 영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외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출제와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 수출제와의 경쟁도 있지만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생산지구 가세 원칙을 하면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취하다 보니까 세율이 0%예요. 그래서 영향 가지 않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역진성이 심화될 것이다. 솔직히 이게 전 제일 인정되는 부분이 요겁니다. 역진성 엄청 올라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가뜩이나 요새 물가 올라가는데 부가가치세 올려버리면 난리 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역진성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저는 100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